안녕하십니까. 주알투의 윤정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냉철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윤정두가 볼 때는요, 시장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악재가 아닌 호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긴축을 한다, 이 내용이 어떻게 악재가 되겠습니까? 2000년대 이후에 금리를 올리던 금리 인상기 시즌에서는 항상 시장은 강세를 탔다. 또 성장주들에 대한 우려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주들이 오히려 시장을 이끌어주는 어떤 성장주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IT,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지금껏 끌고 왔고 앞으로도 끌고 갈 것이다. 오늘 기준에서 글로벌 시장이 아시아 쪽에서도 일본 증시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긍정적이에요. 미국 쪽의 흐름 다시 한 번의 탄력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대하고요. 오늘 기준에서는요, 캔들의 기초적인 교육 잡아드리기도 하겠지만은요, 시황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 일정 범위 시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캔들 기초 교육 받으시고 그 교육과 함께 히든 종목 잡아냈더니 오늘 같은 날 LG화학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내주더라. 그 수익 범위까지 전부 오롯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에서 함께 자료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전략 동영상까지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두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에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알투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알투 교육자를 받고 윤정두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백전백승. 윤정두의 주알투. 자, 시장만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들께서는 불기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LG화학, 또 오늘 같은 장에도 포스코, 오늘 같은 장에도 자동차 업종 어마어마한 강세죠. 우리가 어제도 22시 30분에 교육을 통해서 여러 업종들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업종군들의 흐름 어떻습니까? 상당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건설 업종까지,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시가총액 조 단위의 종목군들에서 그냥 시원한 흐름들. 그렇다면 시황이 어떨까요? 시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시황부터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22시 30분에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22시 30분에 진행해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 부분 빨리 넘겨가고 그리고 캔들 교육 기초부터 다시 또 배우겠습니다. 자, 전일 기준이죠. 1월 5일 기준에 미국 장의 흐름 어떻게 됐어요?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전부 하락했답니다. 나스닥이 무려 3%대 급락을 했답니다. 윤정두 매일매일 몇 시에 잔다고 그랬어요? 새벽 4시, 5시까지 미국 장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윤곽 잡고, 그리고 잠이 드는데, 어제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FOMC 회의록, 의사록. FOMC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근데 이 부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긴축 우려감? 긴축이라는 우려감 심리적인 요인이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것이 어떻게 악재가 됩니까? 호재죠. 또 한 가지는요. 뒷부분에 보여드릴 텐데 채권 시장에 어느 거 10년물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 거기에 환율,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다. 그리고 원화가 약세를 띄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수준에 놓여져 있다. 이게 왜 악재냐는 얘기예요. 이게 왜? 예? 이러한 내용들의 기준에서 그 다음 단계를 탁 넘겨서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봅시다. 20시 30분에 깊이 있게 쭉쭉쭉 들어가겠습니다만 제대로 보자고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채널 돌려봐야 돌리면 뭐 나와요. 이야 오늘 같은 장에 시장 횡보 내지는 얼마 깨질 거니까 대형주 다 팔고 소형주에서 대박 나셨죠. 그런 얘기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이 난 적이 있어요? 다 10%치.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거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뭐냐고. 연내에 8조 8천억 달러에 이르는 대차 대조표 축소. 자, 그러면 이거부터 봅시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테이퍼링 있죠. 테이퍼링. 이 단어 자체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금리 인상. 예?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뭡니까? 지금 나온 대차 대조표. 양적 긴축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채널 돌리시면 맨날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테이퍼링 얘기 나오죠. 테이퍼링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고 계세요, 제대로? 채널 돌렸더니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앵무새처럼 테이퍼링 얘기만 하고 있어. 악재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테이퍼링은 2013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예? 그 당시 버냉키 전 의장이 테이퍼링을 단행하겠다라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썼던 단어가 테이퍼링으로 굳어서 대명사처럼 지금 활용이 되는 건데 일단 저 내용 기준 자체 2013년 5월에 긴축하겠다, 테이퍼링 단행하겠다, 그리고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긴축을 단행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의 기준에서 유동성이 뿌려져 있는 그거를 걷어들이겠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 매달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1,200억 달러 수준을 매달 사주는데 그중에서 150억 달러를 좀 줄일까? 그러다가 이번에 아니야 300억 달러를 줄이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비타민이 모자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의사라고 치고 의사 선생님이라고 치고 비타민을 4개를 줬어. 4개를 매일매일 4개의 비타민을 드십시오라고 4개를 줬는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많이 좋아지셔서 건강이. 그래서 그냥 3개만 드린단 말이야. 1,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빼고 900억 달러만 매입을 해준단 말이에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비타민 내주던 거를 4개 내주던 걸 3개만 내준다.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린다는 기준이에요. 금리 2013년도에 올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빨라졌죠. 경기가 그만큼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경기가. 아니 경기가 회복이 안 됐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지.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좋아. 근데 이번에 의사록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양적 긴축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인데 양적 긴축의 기준이 뭐냐면 시중에 뿌려져 있는 유동성을 걷어들여 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 비타민뿐만 아니라 뭐 또 내가 과일도 있어. 과일 뭐 사과도 있고 뭐 딸기도 있고 뭐 그것을 걷어들여서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 걸려. 당뇨 걷어들입니다. 그 내용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서의 흐름이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오니까 결론은 사상 최대치의 신고가 랠리. 지금 다우지수가요. 1월 5일 기준에 다시 사상 최대치를 뚫었단 말이야. 시뻘건 양봉이었어. 양봉. 플러스였다고요. 장중에. 그리고 나서 S&P 500 지수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나스닥만 조금 눌려 있었어요. 성장주에 대한 부담 요인이 일부 차익 실현 욕구로 터져서 그러던 것이 의사록 발표되면서 조정을 받은 거죠. 그게 추세를 완전히 깨트릴 만한 조정이 아니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쫙 보시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민간 고용 지표예요. 비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고용 지표가 이제 곧 나와요. 민간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아졌고
지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하하 웃기지도 않아. 시티그룹 보세요.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가를 상향을 합니다. 오히려. 아니 이런 기준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일본 오늘 2%대 하락? 1월 4일 날 개장하고 나서 1.77% 폭등. 그 다음 날 0.1% 강보와 우리나라 증시 빠질 때. 그러고 나서 오늘 2% 눌린 게 그게 문제가 돼? 어제 의사록 발표되기 전에 유럽 증시 강세로 끝났죠. 오늘 지금 유럽 증시 약세 얼마 1%. 그럼 아시아는 우리나라는 다 반영돼 있어요. 이게 무슨 폭락이야 이게. 제발 좀 지표 보세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 민간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예상치를 훌쩍 넘기는 와 경기 좋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원유 재고 뭐 이런 지표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발 좀 이거 좀 보세요. 금리가 제로금리에 제로금리. 우리나라만 1%야.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양적 완화를 해주고 경기를 부양한 상태에서 어떻게 시장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무너진다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해서 부양을 하겠죠.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지만 지표가 지금 전부 확장 국면이잖아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만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체감 온도가 안 좋을 뿐이지. 제발 좀 이런 시간에 채널 돌려서 오늘도 대박 났죠? 테마주 끝내주죠.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한 번만 보시면 돼. 한 번만. 이거 10시 반에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이게 언제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럼 몇 번이에요? 1년에 FOMC 회의 몇 번 열려? 아이고, FOMC 회의가 몇 번 열리는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 채널 돌려봐. 알고 얘기할 것 같아요? 1년에 8번 열립니다. 45일 간격으로, 대략 45일 간격으로 내년치까지 FOMC 회의 일정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얼마야? 8번 플러스 6월달 한 번 더 껴있으니까 한 번. 얼마? 17번. 얼마 올려요? 한 번에 올릴 때마다 25bp씩. 0.25%포인트씩 올려가지고 1% 금리에서 5.25까지 올립니다.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예요? 딱 고점 찍고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예요? 2007년 9월입니다. 리먼 브러스 터지기 전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서브프라임, 프라임 있고 RTA 있고 서브프라임, 3금융권에서 빵 터지죠, 파생이.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린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정점 언제 찍히는지 아세요? 2007년 9월에 고점 찍고 2007년 10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왜?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악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경기가 금리를 올릴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하죠. 지금 여기서부터 2015년 12월에서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이 붕괴됐습니까? 기술주가 붕괴됐어요? 거짓말쟁이들 진짜.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죠. 딱 2000년 이후 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 논리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써드려서 교육을 다 해드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노란톡에서 언제 22시 30분에 어제도 해드렸어. 어제도. 그 기준점에서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 이거 막 1.7 올라왔다고 막 난리가 났죠. 으아, 지금 금리 얘기 나오고 긴축 얘기 나오고 막 올라간다고. 이런 선 차트 하나 안 갖고 나오고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께 뭐 이거 금리가 올라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 큰일 났어, 뭐 수익률이 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시잖아요. 흔들리지 마시라고. 이거 배워서 솔직히 뭐 하버드 대학 갈 것도 아니고. 결론은요, 작년에 미국의 긴축 얘기 나올 때 작년의 기준에서 이미 이것이 화두가 됐었어요. 얼마 1.3에서부터 1.4 넘길 때, 1.5 넘길 때 뭐 난리가 났어. 미국은 사상 최대치 고점 찍다가 조정받은 건데, 야 이거 조정이야, 성장주 난리는. 무슨, 오히려 1.7 갔을 때는요 시장이 안정화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멀리서 보자는 거예요. 얼마? 월선 차트로 놓고 보자는 거예요. 월선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요 자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 5월 달에 하고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진짜 단행했을 때 금리는 3% 올라왔다. 3%.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금리를 올린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채권 금리가 3%까지 올라왔는데 시장은요. 폭등 랠리가 나와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야. 원래는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되냐면 나스닥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야 돼. 그 원고를 지금 한 장을 빼먹어서 우리 직원분 내가 아주 그냥 혼내줄 거야 가서. 10시 30분에 내가 보여드릴게.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금리 인상 시기에 무슨 거품이 빠져요. 예전에 SF 영화 찍듯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애플이 시가총액 1조 2017년도에 시가총액 1조 넘기더니 지금 3조 달러를 넘겼어요. 기술주들의 약진이 어마어마해. 1월 5일 기준에 미국장 3% 마이너스잖아요. 나스닥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요. 사상 최대치고 좀 뚫어버립니다. 왜? 실적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하거든. 반도체 실적이. 그러다가 지수가 너무 미끄러지니까 약세 전환으로 마감됐을 뿐이에요.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잡아가실 수 있어야죠. 아니 시황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미국 관련된 금리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치면요. 나머지 부분 국채까지 얘기했죠. 그러면 나머지 환율 부분하고 그런 부분까지 보자 이거야. 달러 인덱스까지도 더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6개 통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별로 들어가 비율별로. 그 비율별로의 흐름에서 엔화 대비해서의 흐름이 나와요. 근데 달러 인덱스 달러가 너무 강세. 강세인데 뭐 어쩌라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 적 없습니다. 없어요. 월선 차트로 좀 보잔 말이야. 먼 옛날부터 100을 넘기는 시점도 있어서 100을 넘기는 이런 시점 2014, 2016 시장이 이때 무너졌나요? 폭등 랠리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달러가 강세를 띈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달러가 강세를 띄어서 원화가 약세를 띈다? 그게 뭐 문제 있어요? 원화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10시 반에 22시 30분에 해드리고 어디서 노란톡에서 해드리면 되잖아. 동영상 교육까지 해드리면 되잖아. 여기서 이 기준은요. 1,200원? 1,200원인데 예를 들어서 1,250원 갈 것 같아? 그럼 외국인들이 죽어라고 막 그냥 달러를 지금 사재끼고 있습니까? 주식 팔아서 막 달러를 사재껴? 그래서 막 원화가 1,250원까지 막 올라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윤정도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다시 1,100원대 중반 이하 그 수준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윤정도가 외국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기분 좋아. 야 지금 1달러 주면 1,200원이나 준대. 조금 있으면 1,100원대로 다시 내려올 건데 1,140원 할 건데 이야 환차익 생기겠네.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방향이 다 있어. 이럴 때처럼 비이성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는 이건 뭐예요? IMF 때의 기준이고 이때는 뭡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또 2020년도에 코로나19 터졌을 때 요 깊은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언제? 22시 30분에 노란톡에 빨리 들어와 계시라고. 환율 부분 전혀 문제 없어요. 환율에 대해서 문제를 고민을 해보실 때는 1,3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이거 심각한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본의 엔화의 기준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것만 빨리빨리 넘기고 교육 들어갑시다. 미국 증시의 이런 흐름과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의 흐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방향성의 흐름은 우상향으로 지속되고 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오고 나서의 요만큼의 눌림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시장이 무너지느니 우리나라 지수가 2,800을 가느니 그렇게 해서 진짜 시장이 무너졌던 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점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다소 미끄러져 내려와 있어도 요 상승률의 범위는 유럽, 일본,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누적적인 등락 범위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세 흐름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 전기전자 업종이 항상 이끌어왔다는 내용.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리고 나서 2018년도 12월까지 금리 올릴 동안에 전기전자 업종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았나요? 성장주가 조정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업종의 성장주가 아닙니다. 실적주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2020년에 사상 최대치고 좀 또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때 유일하게 저 바닥을 안 깬 것은 전기전자 업종뿐이 없어요. 유일하게 안 깼어. 제약 바이오는 벌써 이미 여기서 깼다가 돌려줘서 이때 안 깬 거고 유일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만 안 깬다.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 요잘하게 삼성전자가 75%, 하이닉스가 90%씩 올라오면서 시장 3개월 동안, 2개월 보름 동안에 40%를 땡긴 거예요. 작년, 재작년, 2020년 언제? 10월 말부터,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두 달 보름 동안에 시장 지수가 40% 올라옵니다. 그때 뭐 난리가 났죠. 춤추고 어깨 덩실덩실 주도 업종에서 계좌 수익이 80%가 나오니까. 왜?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3위, LG화학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 80%, 120%씩 랠리가 나오니까. 내 계좌가 그 극대형주에서 8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윤정도가 볼 때는 1, 4분기 기준에 시장 1, 4분기 기준에 3월 말까지 그럼 지금부터 두 달 보름이에요. 그때랑 똑같아 이때랑. 4,000포인트 넘긴다고 봐요. 저 대선 주자가 아니야. 4,000포인트 넘긴다고 봐요. 그만큼의 실적. 4,000포인트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얼마? 30%대, 40%도 아니야. 이 흐름도 아니고 그냥 30%대 흐름만 나와도 4,000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강하다 생각해야 주식을 하는 거지. 2,800 내려올 거고요. 밑도 끝도 없어 왜 내려오는지도. 뭐 2,700 내려올 거고요. 그럼 뭐 하려고 주식을 해요? 쉬어야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쉬어야죠. 쉬고 시장이 좋을 때 들어와야죠.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시장이 깨진다는데 내 종목만 올라가길 기도해요? 오르는 종목만 건드려봐? 말도 안 되는 소리. 시황 부분 22시 30분에 다시 제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업종군, 전체적인 흐름군, 그리고 어떤 내용이요?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동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엇박자의 이 흐름, 실적이 이렇게 크게 또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업종군, 어떤 종목이 그 실적을 이끌어낼 건지, 상승률 상위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270개가 넘는 종목에서 이러한 변동률, 이러한 수익률들이 다 나오잖아요. 오늘 철강, 조선, 자동차, 건설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LG화학까지. 이 수익 범위들 여러분들 계좌로 오롯이 갖고 가셔야 되겠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 종목을 발굴해 내셔야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란톡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선착순 딱 100명만 입장하실 수 있게 문 열어놓을 거예요. 벌써 이미 30분 넘게 들어오셨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에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윤정도의 주알투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알투 교육자를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백전백승. 윤정도의 주알투. 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종목 들여다봐야 되죠. 교육과 함께 종목을 봅니다.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린 종목에서 어떤 흐름이 또 나왔는지 뭐 들여다보셔야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LG화학이에요. LG화학. LG화학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 있다가 22시 30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 교육 들어갈 텐데 동영상 교육과 함께 또 노란톡에서의 교육과 함께. 근데 LG화학에 대해서 자꾸만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얘기하는데 35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내용 처음 들어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이요. 영업이익이 5조를 넘깁니다. 올해 예상치도. 순이익 기준은 3조 5천억이에요. 이게 오롯이 화학 분야에서만 다 나와요. 기존에도요. 2020년도까지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쪽에서는요. 적자만 나왔어요. 연간 단위에서. 오롯이 화학 기준에서의 실적입니다.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시키면 최대 100조까지 놓고 본다 그러죠. 그 지분 가치 부분들. 지금 현재 순이익만 놓고 받아도 지금 현재 순이익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45조, 46조 분이 안 해요. 시가총액이. 이거는 상당한 저평가로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PER이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보는 화학업종으로 따지면 저평가고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만 놓고 보면 다소 높게 올라와 있어요. 높게 올라온 부분은 뭐다?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의 기준이다. IPO를 단행하면서 2020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적인 지주사들은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주식가치가 아무리 계열사 주식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저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업 부분이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LG화학은 자기 사업 부분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2020년도에 예를 들면은 SK그룹이 어떻게 됩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해서 바이오주들, 제약바이오 쪽의 IPO를 굉장히 많이 단행하죠. SK그룹이. 그러면서 그룹주 전체가 들썩들썩거려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럼 카카오는 어때요? 카카오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힘든 주가 흐름이지만 카카오의 흐름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시키면서 카카오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70조 원을 훌쩍 넘겨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 IPO의 흥행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LG화학의 그런 흐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 회사의 디스카운트 우려가 커짐? 이거 누가 그래? 외국의 한 군데서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내용.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내용부터 해서 이 100조짜리의 시가총액 100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뭐 최저 60조의 기준이죠. 그러한 자회사를 갖고 있는 LG화학에 대해서 그런 얘기. 거기에 개인들의 비중은 10% 수준입니다. 메이저들이 움직여요. 외국인과 대주주,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거지 개인들이 주가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진짜 문제고 악재면 언제 2021년 9월에 물적 분할이 발표된 거예요. 리콜이 2번 나왔어요. 이 당시에. 그때 저점이 60만 원이에요. 그거를 그냥 막 깨고 내려가야죠. 외국인 지분이 그냥 와장창 쏟아졌어야죠. 그냥 막연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실질적인 실적과 흐름을 보세요.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언제요? 1월 4일 날 방송에서 설정 범위 잡아드렸죠. 1월 4일 날 요 기준의 흐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그림 방송화면 말고 지금 화면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 300%대 폭등입니다. 23만 원에서부터요. 이게 80만 원 수준이에요. 80만 원 수준. 8월 달까지 해서 이렇게 폭등 랠리가 나옵니다. 23만 원에서 80만 원. 대략적으로 얼마? 57만 원이니까 60만 원 잡고 200%대 거의 300%가 오른 거예요. 이 큰 대형주가 시가총액이 7천만 주짜리니까 7,059만 주예요. 7천만 주짜리 곱하기 23만 원, 20만 원만 해줘도 14조, 15조가 되죠. 15조짜리 종목이 200%, 300%가 올라버렸어요. 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보니까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면서 테슬라가 강세를 띠고 2020년도에 그냥 2차 전지주들이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얘만 날아간 게 아니라 삼성, SDI 또 SK 이노베이션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 그 흐름 속에서 물적 분할한대요 라고 하니까 그게 악재가 아닌데 차익 실현 욕구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악재인 것처럼 시장에 해석이 된 거죠. 그게 지금까지 굳어져 온 거예요. 지금 물적 분할한다고 얘만 무너졌네. 아니야. 삼성, SDI 똑같이
SK 이노베이션 똑같이 밀려 내려갔어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러고 나서 잘 보세요. 60만 원의 기준에서 105만 원까지 75% 올라옵니다. 10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은 시가총액 70조를 넘기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물적 분할의 악재 요인 여기서 깨졌어야죠. 더 아니라는 얘기죠. 메이저들이 땡겼지 개인들이 땡긴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배워요? 캔들 배우죠. 망치형, 장악 확인형, 또 장악형, 뜨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 장악 확인형 나오고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리콜 나올 때마다 70만 원 선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70만 원 선에서. 요번에만 IPO 또 밀리고 나서 하락 장악형 뜨고 밀려졌는데 이 흐름, 월봉의 이 흐름 뭐예요? 잉태형이죠. 자, 위에서 다시 보시면 이래요. 조그맸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그맸단 말이에요. 지금 절반 정도도 안 돼요. 그것이 봉을 거의 다 채우는 수준까지. 이게 월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지우고 놓고 볼까요? 자, 상승률의 기준 저 고점까지 356%. 예? 시가총액이 70조를 넘기는 흐름까지 올랐다고. 15조에서 70조.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을 뿐이에요.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42%. 근데 펀더멘탈로 따지다 보니 저평가 상태라는 얘기지. 이것이 지금 월봉의 기준 여러분들께 방송 1월 4일 날 2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캔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기준은요. 지금 이 장에 뭐가 떴는데 상승 잉태형이 뜨면서의 기준입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면 어떻게 될까? 우와 땡큐하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뭐 땡큐하죠. 꼬리가 달려있는 부분까지는 뭐다? 음봉의 기준으로 생성한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 더 올라가면 더더욱 좋죠. 주봉에서는 어때요? 샛별형의 기준이죠. 샛별형의 기준이에요. 뭐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던 흐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언제? 5일까지의 기준이에요. 5일까지의 기준. 이게 뭐 같은 거예요? 하락 추세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샛별형이 뜨면서의 흐름이다. 지금 6일 종가.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준다 그랬죠? 6일 종가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추가적인 강세 부분을 연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 이것이 4대 천왕 캔들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기초과정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요 나머지 부분의 설명, 전서구형의 양봉 하나 나왔을 때 1월 4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월 5일, 또 1월 6일까지의 흐름. 이 흐름을 이 바닥에서부터 얼마 올라왔어요? 12.93%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이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스스로 챙겨가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노란톡에서 장중 내내 동영상 전략 교육 듣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캔들 패턴 듣고 기본적인 펀더멘탈 교육 내용 동영상으로 보시고 기준점 잡으셔야 되겠죠. LG화학입니다. 전서구형의 흐름, 별 3개짜리의 흐름. 이것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시황 자료, 이 LG화학의 자료, 22시 30분에 추가 교육 받아야 되는데 자료 없으면 받기 어렵겠죠. 오늘 특별히요. 시장이 흔들려서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윤정두의 캔들 도서 기초편 한 권을 통째로 드립니다. 지금 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교육의 힘, 주알투, 교육의 힘, 주알투 딱 입력하시고 자료 주세요. 아시겠죠? 교육의 힘, 주알투, 자료 주세요. 그럼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리고 시황 자료 통으로 드리고 22시 30분에 추가 교육 온라인상에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두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에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알투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알투 교육자를 받고 윤정두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백전백승. 윤정두의 주알투. 자, 선착순 100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벌써 뭐 지금 40명 넘게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육의 힘, 주알투 차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드릴 거예요. 도서 한 권 통으로 받으셔서 기초교육 천천히 교육 받으시고 노란떡 일단 들어와만 계시면 조금 전에 LG화학처럼 시가총액 46조짜리 종목에서 지금 장 같은 이러한 흐름에서 수익 잡아내시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잡아내시면 계좌가 빵빵해지겠죠. 그리고 나면 변동성 매매 또 교육받고 차분히 진행하시면 돼요. 오늘도 기초적인 내용은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맨 뒷부분엔 히든 종목까지 있습니다. 그 히든 종목까지 딱 받아가시면 금요일 날 불기둥 나오는 그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요일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1분기 어마어마한 장세 나올 겁니다. 자, 나머지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여다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하이닉스의 상관관계인데 여기가 2위고 여기가 3위예요, 사실. 근데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1.5배 이상, 2배 수준, 1.5배인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나오면서 시가총액 자체가 완전히 역전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12월 21일이에요. 이때 장대양봉 나오고 나서 월봉입니다. 장대양봉 나오고 나서 11월 달에 그러고 나서 음봉 떨어져 있을 때 윤정두가 걱정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 월봉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 둘, 셋, 띠용, 우와 이렇게 바뀌어요. 음봉으로 있던 이 자리에서 양봉으로. 그러고 나서 1월 달까지의 흐름. 이 흐름이 1월 5일 기준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눌린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주봉은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윤정두가 색깔 칠해놔서 잘 모르시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주봉 부분이 파란색으로 여기에 놓여져 있을 때 이 화면에서 걱정 마십시오. 시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강세입니다. 이거 다 감싸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씩 올랐어요. 왜? 어마어마한 실적을 바탕으로. 일봉의 기준에서 요 바닥이었어요. 하나, 둘, 셋. 띠용 하고 보시면 요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 올려버려요. 갭 상승 이후에 어마어마한 추가적인 5%의 랠리. 여기 10%의 랠리. 왜 그랬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8월 결산법인입니다. 8월 결산법인인데 그러면 90, 11월이 1분기란 말이에요. 그 1분기 실적이 얼마 나오냐면은 3조 1천억, 영업이익이 3조 1천억이 나와요. 영업이익 3조 1천억에 시가총액이 126조. 왜? 130조 넘겼다가 밀린 거예요. 나스닥이 좀 밀리면서.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냐? 하이닉스는 91조야. 아니 얘가 126조인데 얘는 91조야. 할인율이 30%가 넘어. 예? 그럼 실적도 안 좋으냐? 무슨 소리예요? 실적은요. 4조 1천억이야. 언제 깨? 3분기가. 4분기는요. 대신증권에서 예상한 4분기 실적이 4조 4천억이에요. 3조 1천억짜리가 126조인데 4조 4천억 예상하는 하이닉스 실적 4조 4천억 예상을 하는데 그 하이닉스가 얼마? 91조란 말이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저평가인 거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할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부터 상승장악 확인형이 딱 뜨고 이 추세 범위대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오는데 이 고점 라인에서 정점 라인에서 하락 장악형이 뜹니다. 근데 이게 주봉이란 말이죠. 하락 장악형이 뜨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도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펀더멘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요. 금요일 기준에 꼬리 이만큼 달아주면 돼요. 아니 목요일 기준에 하이닉스 막 그냥 쭉쭉쭉 들어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빨간불에 장중에 1.2% 강세가 나왔습니다. 일본 기준에 수요일 날 파란색에 수요일 날 파란색에
어떻게 했어? 파란색에 꼬리 달린, 절반 꼬리 달린 우산형이 발생되고, 오늘 기준에 양봉까지 나와서 더 올라가서 더.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되면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이닉스 기준. 캔들의 패턴이 잡혀지게 되면은 이 하이닉스 기준은 여러분들 포트로 넣으셔야 됩니다. 반도체 기준에 삼성전자를 잡을 것이냐, 하이닉스를 잡을 것이냐, 그 기준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장중 기준에서 전략, 동영상 전략, 텍스트 전략, 매직 계산기 전략 다 받아가셔야 되겠죠. 노란톡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선착순 인원 50명도 안 남았습니다. 40명 정도 남아있는데 빨리 오셔서 캔들 기초도서자료 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빨리 오셔서 교육 자료 받아가시고, 빨리 오셔서 22시 30분에 추가 교육 온라인상에서 들어가는 부분, 그 수익 부분을 전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에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윤정도의 주알투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알투 교육자를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백전백승. 윤정도의 주알투. 자, 기초교육입니다. 이번 주 내내 아주 기본적인 기초교육부터 그 부분 마스터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뒷부분에는 히든 종목이 남아있어요. 그 종목, 상승일 때 확인형 빵 뜨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종목, 그 종목까지 받아가셔야죠. 자, 캔들은요 이렇습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랜덤워크 이런 중에 기술적 분석에 들어간다. 심리와 수급을 놓고 보는 중에서 수급을 보기 위한 흐름의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본다. 이것에 대한 보조지표들이 시장에 더 확산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알면 일단은 기본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은 다 끝난다. 결론적으로 이제 캔들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캔들은 이런 내용이다. 앞전의 교육 내용 다 복습 자료입니다. 그리고 양봉, 음봉 요 정도 기준하고요. 그리고 시가가 어딘지의 기준, 꼬리가 무엇인지의 기준, 그 정도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몸통의 기준에서 시가와 종가, 파란색이면 시가와 종가가 되겠죠. 그리고 꼬리 부분은 저가와 고가, 고가와 저가의 기준이다. 요것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돼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가 어디야? 그럼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종목을 포착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가가 여기라고 출발을 하고요. 올라갔을 때 흐름, 당연히 양봉의 흐름이 나오는데, 요 기준에서 꺾여져 내려올 때 흐름을, 힘의 강도를 보자 그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종목. 장중에 주가가 10,000원 찍었다가 200원 밀려서 9,8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심리는. 근데 이것이 지금 바닥에서 뜬 꼴이냐 아니면 고점에서 뜬 꼴이냐의 차이가 분명하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더 밀리면요. 힘들어. 이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지는 건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기준이라면 차익 실현 욕구보다는 어떻게 돼요? 반발력이죠. 바닥에서 뜬 기준이라면은 주가 반발력,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눌림, 차익 실현보다는 투매가 나오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반등에 마지막 저점 찍고 돌리는 반등에 힘들어 하고 나오는 물량들.
고물량 때문에 미끄러지는 부분이고요.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려진 고점의 흐름에서의 물량이라면은 이거는 대부분의 차익 실현 욕구죠. 주도 세력의 매도세가 포함되어 있는. 왜? 주도 세력의 매도세가 아니라면 밀려 내려가지를 않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워 내려간 것은 시초가보다 더 밀리면 파란색 음봉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꼬리 달고 돌리면 일단 힘의 강도를 저점 인식이 잡히는 구간에서 힘의 강도를 같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반대급부에서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초가 대비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의 기준처럼 하이닉스가 절반을 돌려줘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꼬리와 몸통이 1대1인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우산형으로 이제부터는 우산형으로 만약에 몸통이 더 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냥 음봉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캔들 패턴에 한 개짜리 캔들만 가지고도 별 3개짜리 신뢰도의 4대 천왕 캔들이 되는 겁니다. 한 개짜리 캔들만 가지고도. 조건은 뭐다? 몸통과 꼬리가 1대1. 만약에 꼬리가 더 길어요. 힘이 더 센 거죠. 이것도 우산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요. 드래곤 플라이 엄청나게 센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와 빨간색까지 나와주네.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요 기준에서 1대1의 기준이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편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편입이 되겠죠. 그죠? 쉽죠?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자고. 쉬워서 나 공부 안 할래 그런 생각이 되실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고점까지 올라간 이후에 그러면서 다시금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닥에서 뜬 흐름이냐 고점에서 뜬 흐름이냐. 추가적인 내용은 어디서 배워야 돼요? 22시 30분에 추가 교육에서 배우셔야죠. 방송 끝나자마자 그냥 윤정도 막 뛰어갈 거란 말이야. 자, 전체적인 캔들의 모양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는 우산형이에요. 우산처럼 생겼다 해서 우산형인 거예요. 그리고 우산을 뒤집어 놓은 모양, 그죠? 그리고 양봉, 음봉의 기준. 그리고 십자가, 도지라는 거는 그냥 십자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한쪽에 꼬리만 달릴 수 있고 그냥 점, 일자형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길이가 다를 때도 있어요. 아래 길이가 더 길 때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얘기한 거는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 꼬리가 몸통이 1대1로 형성돼 있을 때 어디서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 강도는 더 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지금 굉장히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절반이 이 정도라고 치고요. 절반이 여기라고 치고 이렇게 절반이. 그러면 어디서 편입할 수 있어? 여기가 1번 그리고 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라고 치고 또 혹은 여기도 있다 4번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가슴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편입할 수 있어요? 어디서 편입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1번이요 그랬어. 전부 다 땡. 1번이요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땡. 왜? 1번의 기준은 이게 시초가죠. 시초가에서부터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이렇게